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14, 15일 조사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날 이미 그전 거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뭐냐면 이 국민의힘 내부 조선 중앙 그리고 깡통 정치 스타 여기를 제압을 하면 윤 지지율은 바로 회복된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네요. 그 제압이 1월 5일, 6일에 이루어졌는데 뭐 한 9일 사이에 그냥 8, 9일 사이에 올라가 버리네요. 8, 9일 사이에 회복이 됩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고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데일리와 PNR 조사에 의하면 유는 44.8%, 이는 33.8%, 아는 11.7%입니다. 이 조사 시점은 14일과 15일입니다. 지역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세대도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 중에서 아마 40대만 윤 지지율보다 이 지지율이 높은 걸로 압니다. 자, 이걸 뭐로 해석을 해야 되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 윤석열 후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질문이 이거예요. 윤석열 후보한테는. 야, 너 말이야. 네 당도 제어 못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한다는 거냐. 그 다음에 국힘한테 대해서 국민의 질문은 이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니들 후보도 잡아 죽이면서 어떻게 정권 잡겠다는 거야. 저 질문 혹은 저 반감, 전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것 때문에 꼬라박혔던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11월 5일 날인가 그 국힘 후보가 된 이후에 조중깡정이 엄청 설쳤죠. 조선중앙 깡통 정치 스타, 조선중앙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1월 5일 날 김종인이 팽당했고요. 너 나가. 1월 3일 날 김종인이 예방 구태타를 했죠. 나 빼고 다 사표내. 나 빼고 다 사표내. 윤석열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1월 5일 날 선생님도 나가세요. 그래서 김종인 1월 5일 날 쫓겨났고 1월 6일 날 국힘 의총이 열려서 이준석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거의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11월 5일에서 1월 6일까지 뭐 하고 있었어? 이준석이 이런지 몰랐던 거야? 2달 동안? 1월 6일 날이라도 해서 다행인데 사실은 그게 11월 말쯤에 있었어야죠. 정치 한두 번 해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국회의원들 붙잡고 요번 선거 말이죠. 어쩌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딱 국회의원들 하는 말이 있어요. 100이면 100%입니다. 선거는요. 제가 잘 알아요. 딴 얘기하세요. 맞죠. 선거판에서 하루 이틀 산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11월 말쯤 11월 하순에 이준석이 손을 봤어야지. 1월 6일 의총이 실은 11월 20일경에 열렸어야 돼요. 11월 말이나. 팔짱 끼고서 윤석열 지지율 빠지고 거의 빈사 상태로 가는 거를 방관하다가 이러다 우리도 한꺼번에 다 죽겠네 하고 나중에 퍽 들어온 거예요. 이 복귀를 우리가 계속 해봐야 됩니다. 11월 5일에서부터 1월 6일까지 상황을 복귀를 해봐야 돼요. 홍준표는 그 와중에 계속 존재감이 상실해서 홍준표의 마지막 발언은 김건희 무슨 무속 이런 발언하다 그것도 안 먹히니까 드디어는 그러니까 오늘 오후 한 5시경에 오후 한 4시경에 오늘 오후 4시경에 오불관원입니다. 제가 앞으로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 소리래요. 오불관원.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제 스스로 투명 인간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5일에서부터 이제 1월 6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한번 그걸 해석을 해보죠. 자, 그럼 아까 보세요. 조선중앙이 내세웠던 깡통 정치 스타 세타 골로 간 거예요. 김종인 골로 갔고 이준석 골로 갔고 이제 홍준표까지 골로 갔습니다. 오늘로써.
그러면 윤과 조중강정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냐? 11월 5일서부터 1월 한 6일까지. 치킨 게임이에요. 윤은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우리 조선중앙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개헌하라 그러면 할 것이요. 의원 내각제를 하라 그러면 할 것이요.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겠습니다 하고 항복선언을 안 했어요. 그냥 지지율이 떨어지든 말든 계속 버틴 거예요. 망하면 나만 망하냐? 니들도 다 망해. 저 문재명 586 쟤들 그냥 보통 애들 아니야? 니들도 다 망하는 거야 하고 계속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강정 입장에서는 윤을 패갖고 항복선언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갈라 그랬는데 자기들의 속내만 드러낸 거죠. 속내만 드러내고 지지율 바닥치니까 야 진짜 망하면 이제 우리 골로 갈래나 보다 그러니까 펄쩍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강정이 뒤로 펄쩍 물러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또 다 들고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보통 때는 조중강정 밑에서 서서 기는 사람입니다. 저 국회의원들 또 다른 당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 작동인데 민주당은 아마 586 본진 혹은 평양 본진 혹은 특히 베이징 본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거를 보고 움직일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베이징 본진을 볼 거고 이쪽은 조중강정을 봐요. 국힘의원들은. 조중강정에 거슬려서 움직일 뜻을 안 한다고 보통 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계산합니다. 저것. 그런데 이거 가다 같이 죽는데 하고 부글부글한 거예요. 2달 만에. 그러니까 조중강정이 뒤로 물러선 거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와중에 1월 3일 날 김종인의 예방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1월 5일 날 김종인까지 나갔고 1월 6일 날은 의총에서 이준석이 골로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홍준표까지도 이제 공식적으로 저는 3월 9일까지 아닥하겠습니다. 홍준표의 아닥 선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윤이 저런 게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런 게임을. 맷집 게임. 자 이제 틀이 잡혔죠. 조중강정이 제압이 된 거고 캠프가 단순화됐고요. 예를 들면 지금 소문은 저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소문은 윤의 2030 바이럴 팀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시작했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저렇게 바이럴 팀, 그러니까 바이럴이라 그러면 이제 뭐 카톡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입소문 퍼뜨리는 팀이죠. 저 윤의 바이럴 팀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메시지가 정확하고 그러면은 이 흑색 선전이 안 먹힙니다. 김건희 뭐 저기 MBC에서 틀고 이런 거 안 먹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건희 녹음 방송도 이거 자살골이죠. 듣고 나서 보니까 뭐 멀쩡하네. 뭐 할 소리 다 하는구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영화 나의 촛불 이거 뭐 2월 달에 오픈한다는데 저게 이제 그 이재명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전 저것도 별거 없다고 봐요. 지금 촛불에 대해서 위대했던 촛불이요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거 다 그 명수 계산 전부 조중동에서 저기 언론에서 그 만들어낸 명수인데 뭐 100만 명? 200만 명? 그 명수는 어떻게 계산하신지 아시죠? 엉터리로 계산한 거예요. 그 집회 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경찰에. 집회 관리 매뉴얼에 보면 1m 1m 안에 한 명이 있으면은요 굉장히 빡빡하게 쓴 거예요. 1m 1m 안에 한 명이. 그렇게 따지면 광화문에서부터 예를 들어 남대문까지 쫙 메웠을 때 그게 몇만 명 들어가냐. 그게 그 큰 도로 쫙 메우면 그게 한 4, 5만 명 들어가요. 7, 8만 명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 봐요. 시청 앞을 지내야 되니까 7, 8만 되겠다. 7, 8만, 10만. 그런데 촛불이 보통 광화문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였잖아요. 그럼 거기 2만을 못 넘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100만 이렇게 불화를 불었잖아요. 조중동부터 나서서 그 당시에. 또 밤에 촛불인데 그 촛불 하나하나 세보면 그렇게 안 돼요. 숫자. 그 촛불을 지금도 우리의 위대했던 촛불이요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그래서 저것도 자살골 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윤이 이제 특별히 윤만 하고 있는 레시피가 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요. 하나가 멸공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반중입니다. 지금 조중깡정, 조선중앙 깡통 정치 스타들이 멸공이나 반중을 안 하죠. 이 조중깡정은 뭐를 하냐면 3+1을 해요. 뭐 이준석이 2030이 다 반중인데 중국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58%, 중국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4.5%, 중국을 혐오한다가 75%예요. 이준석이 2030의 대변인? 근데 이준석 반중 발언 안 하죠. 반중 발언 안 합니다. 2030 대변인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2030의 흐름에 관해서 대변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준석은 2030의 대변인이 아니라 조중깡정, 깡통 정치 스타, 조선중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깡통 정치 스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중깡정은 보면은 뭐에 집착하고 있냐면 유통기한이 이미 끝난 3+1 레시피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일단 글로벌리스트 하청업을 하죠. 예를 들면은 이 자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한 걸 보면 조선중앙, 트럼프는 거의 뭐 말하자면 거의 사이코패스에다가 무슨 이상한 범죄자 같이 보도를 해왔었어요. 미국 대통령일 때도, 현직 대통령일 때도. 저는 대한민국의 이른바 보수 언론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날을 세워서 보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글로벌리스트 하청업을 하는 자들이에요, 저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중에 대해서 이쁘게 봐주려고 그러고 타협을 하죠. 예를 들면 저 자들은 또 한중 미로를 굉장히 높게 키우죠. 예를 들면 트럼프가 미중 전쟁을 한참 벌려가서 2019년 뭐 이럴 때 조선일보의 비즈니스 섹션, 경제 섹션이죠. 경제 섹션이 중앙일보 진영의 여시제와 손을 잡고 트럼프가 벌리는 미중 전쟁이 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중국 경제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중국을 굉장히 띄워주는 면 전체를 통틀은 그런 기획 기사를 거의 매주 한 번씩 내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글로벌리스트 하청하고 종중 타협하고 한중 미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레시피가 예를 들면 2015년, 2016년까지 먹히는 레시피인데 지금은 글로벌리스트 자신들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왜냐? 중국이 지발로 죽는 자리 들어가니까. 지발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지발로 숙청, 만연한 숙청, 일상적 숙청, 지발로 동물농장 인민통제, 지발로 국제 도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게 중국을 더 이상,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도,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이 종중 타협도 안 좋아하고 한중 밀월도 안 좋아해요, 더 이상. 미국의 주류를 대변하는 무시무시한 전략가 미어샤이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한국인들 니들 종중하다가 뒤질래? 아니면은 한미 동맹으로 살래? 니들 요번 대선에서 선택해. 그게 미어샤이머의 발언인데 그 사람이 트럼피스트 아니에요. 완전히 메인스트림이라고요. 주류. 이미 거기까지 가 있었으니까 저 레시피, 세 개의 레시피, 글로벌리스트 하청, 종중 타협, 한중 밀월, 저거 다 깨진 거예요, 이제. 근데 저자들이 저 세 개의 레시피에다가 자기들의 아젠다를 하나, 자기들의 음흉한 속셈을 하나 더 얹어놨잖아요. 그게 의원 내각제거든요. 고만한 여의도 국회의원들끼리 돌려먹는 그 판을 짜고 자기들이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겠다.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1952년 이후로 사실상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버텨온 대통령 중심제, 사실상 87년 그 빛나는 6월 항쟁에 의해서 얻어낸 대통령 중심제를 뭉개려는 자들이라고요. 저 자들이. 그렇게 흉악해요. 저 조중깡정이. 헌법을 바꾸겠다는 자들이에요. 저 3+1 레시피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데 저거 다 끝난 게임입니다. 저 끝난 게임이에요. 이제 더 안 통해요. 자, 저자들은 그래서 저 3+1 레시피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극우를 비판을 하죠. 근데 저자들이 생각하는 극우가 뭔가 가만히 보면
북한에 대해서 도덕적, 정치, 철학적 판단을 하면 그게 극우예요. 북에 대해서 저기는 김일성 영생교 사교 체제고 세계 최악의 집단 학살 그러한 체제야 라고 비판을 하면 그게 극우예요. 북한은 저들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극우라고 어떤 사람이 극우라고 불릴 때 무슨 행동을 했나 보세요. 북한에 대해서 도덕적 정치 철학적 판단을 하면 극우예요. 그게. 조중도 끊임없이 그런 극우 타령에 한 발 걸치고 있다고요. 근데 윤은 거기에 대해서 멸치와 콩으로 맞섰잖아요. 또 윤이 또 반중 발언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드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하러 중국 눈치 보냐. 그 다음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요새 전부 다 저게 중국 싫어해. 이런 발언들. 저 같은 그런 발언들이 저런 발언들이 그 조선 중앙까지 같이 떠들어온 극우 프레임을 파괴하는 거예요. 저 점은 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그 국힘을 저 프레임 때문에 조중강정이랑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2달. 근데 그때 윤이 머리를 숙이질 않고 그래 죽으면 나만 죽냐 니들도 같이 죽는 거지. 그리고 2달을 버티니까 결국은 물러난 거죠. 치킨 게임에서. 조중강정이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윤이 국힘을 사실상 뭐 장악은 아니더라도 제어하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힘이 더 날뛰지 않으면 깡통 정치인들이 더 날뛰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날뛰지 않으면 즉 홍준표 같은 자가 스스로 말했듯이 아닥해주면 이번 대선 대승합니다. 자 그런데 은근히 또 김건희가 또 옆에서 한방 아주 그 만놈론을 치네. 저는 저 말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더라요. 야 박근혜 탄핵시킨 건 보수야. 바보들이나 진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맞죠? 우리가 항상 얘기해오던 거죠. 저 조중강정 그때는 조중동 깡정이 한 거예요. 조중동 깡정이. 그 이제 이야기 자체가 그걸 들어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뭐 그냥 사람 냄새 나는 얘기다. 방귀만 뀌고 생활비도 안 가지고 온다. 뭐 검찰총장 이런 공인을 하는 바람에 아파트 팔았다가 10억 손해봤다. 이게 남편이 아니라 왼수다. 돈 봉투인 줄 알고 옷 벗어놓고 나갔는데 벗은 옷에서 봉투 나와서 돈 봉투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구속영장이더라. 어떤 그 생활의 냄새가 나잖아요. 보통 사람들 사는 것 다 같잖아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김건희 하는 말이야. 그 말이 말이야. 대한민국 남자들, 그 결혼한 남자들의 그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사는 그거를 고스란히 보여주네. 결혼한 남자들이 이제 나이 들수록 이제 그 아내 잘 모시고 살아야죠. 그래서 뭐 한 건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한 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지금 스탠스, 그러니까 이 조중강정을 제어한 스탠스가 유지된다면 이번 대선은 낙승할 수 있다. 대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지율이 보시지만 45%까지 가 있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냐면 1월 3일에서 1월 6일까지 있었던 대격변으로부터 이게 딱 8일, 9일 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게 이제 한 50%까지 가면 이제 안철수가 이제 어떤 종류의 판단을 해야겠죠. 저는 이 상태로 가면 저거 전에 설 전에 50% 근처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가 어떤 판단을 해야겠죠. 자기도 여기서 더 계속 고할 건지 아니면은 통합을 할 건지. 그쯤 되면 안철수가 고하든 통합하든 큰 차이는 없는데 안철수는 고하든 통합하든 별 의미가 없어졌을 때 통합을 할 거예요. 통합을 해도.
조금이라도 자기 포지셔닝이 나오면 절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일해야죠. 우리는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만들어서 기본적인 정치 혁신을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당장 바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jjdd.kr. 정정당당은 이 선거 참관 감시운동 무결선거 네트워크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